자, 갑니다. 앞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변화에서 자, 나왔죠. 제목부터 설명했잖아요. 성리학의 뭐야? 절대화학, 바라고 뭐야? 교조화. 성리학의 절대화학, 배경, 민족반정 후에 전국을 장악한 서인 송시열 중심의 의리 명분론을 강화합니다. 주자 성리학만을 절대하는 거야. 주자 성리학만을 절대하는 거야. 자신의 학문적 기발을 강화합니다. 교조와 경향, 송시열 등은 주자의 본뜻에 충실하면서 당시 조선사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요? 주자. 주자의 본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주자만의 뜻이야. 왜냐하면 유학에서는 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주자가 유학을 만든 게 아니야. 오리지널은 따로 있죠. 오리지널 누구야?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형들 있잖아. 근데 걔들은 개무시야. 오직 누구만 주장하는 거야? 주자만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게 송시열의 주장입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뭐야? 이단시에서 뭐야? 사문난적. 무슨 말 나왔죠? 사문난적.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비현실적 성향. 성리학의 교조와 형식화 경향으로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성실하고 조나주의 심화. 조선이 중화문화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자부심은 대명의리로 이어져 각종 상징물. 자, 조종암, 만동묘, 대보, 단인데 왼쪽에다 정리해놨어. 사문난적 읽어보시면 되고. 자, 조종암 봅니다. 숙종 10년에 허격 등이 명나라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명에 대한 의리를 담은 만절필동 제조번방. 글귀를 새긴 바위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 가평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 나왔죠. 제조. 기억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야? 제조지은.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조지은을 강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봐봐. 이게 언제야? 1684년이야.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봐봐. 이미 명나라는 1644년에 망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망한 지 40년 지난 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이걸 바위에 새겨놨다고. 가평에 가면 있어. 나는 직접 가봤어.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 한 20명이 갔어. 이게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야. 도로변에 있긴 한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차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쭉 가서 거기 차를 대고 좀 비탈 땐들을 걸어 올라가야 돼. 거기 가면 이제 바위에 이렇게 새겨놨다고. 별것도 없어. 근데 왜 가평에 그런 게 많으냐면 옛날 김육도 가평에서 농사 지었거든. 가평이 이유가 있어. 북한강, 남한강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강변인 거야, 가평이. 왜 좋으냐면 일단 농사가 잘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잠재적으로 뭐 하는 거야? 벼슬을 임금이 불러주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기 뭐 제주도나 흑산도나 있으면 안 되겠지. 거기 유배간 애들이 있는 거고 가평에 있으면 한강 물길이 있지. 임금이 부르면 배를 타고 한나절이면 서울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선배들이 주로 가평에 많이 살았어. 그래서 거기 조종암이란 바위에 이걸 새겨놓은 거야. 뭐야? 충성의 표시로. 요건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가 잘 나와? 만동묘와 대보다는 중요하지. 특히 뭐가 중요해? 만동묘. 숙종 29년에 권상아 등이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내는 송시열의 유지를 받들어서 충북 화양동에 설치한 사당이야. 신종과 있죠. 자, 화양동엔 일단 뭐가 있었어? 화양동 서원이 있어. 써놔. 1695년에 화양동 서원이란 게 만들어져. 자, 이건 누굴 제사 지는 거야? 송시열이야. 왜 1695년인지 감 오지 이제. 하여튼 모르겠어. 감이 안 와. 1689년에 사형 먹고 죽었잖아. 대역죄로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사형 먹고 죽는다는 건. 그럼 죽은 다음에 이거 못 만들지. 야, 죄인의 서원을 어떻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1694년 무슨 왕국이야? 갑술왕국이지. 다시 누가 권력을 잡은 거야? 서인들이잖아. 이제 명예 회복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원을 만든 거야. 전국에 송시열을 제사 지는 서원이 44개나 있어. 그 중에 에이스가 뭐라고요? 화양동 서원이야. 그 화양동 서원에다가 1703년에 뭘 만든 거라고? 만동묘를 만든 거야. 자, 신종과 의종. 자, 신종, 의종. 자, 듣기만 해. 신종은 만력제라고 해. 의종은 숭정제라고 해. 왜? 그들이 쓰던 뭐야? 연호라 그랬잖아. 내가 왜 이거 또 쓸까? 기억 안 나?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대명거사 또는 뭐야? 숭정거사, 숭정처사라고 자처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놈들이 있다고 그랬던 기억나? 그게 이것 때문이야. 왜 걔들을 대명거사는 이해하지? 왜 숭정거사, 숭정처사라고 했어? 의종이 누군지 모르나? 고려 의종 무신정면 주여.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의종이야. 이자성의 난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매달아 자살하거든.
그 의종이 마지막이니까 신종은 누구야? 임진왜란때 구원병 보내준 황제.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명나라 황제들 제사를 더 이상 못 지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조선이 뭐 하자? 지내자라는 거야. 그 뭐야? 중화의 전통이 우리 조선에 이어지는 거지. 중화의 전통이 우리 조선에 이어지는 건데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화양동 서원에다가 이걸 만들었다니까. 만동묘를. 얘네들 제사 지내는 사원을. 그럼 뭔 소리야? 중화의 전통이 조선에 오긴 왔는데 이걸 누가 계승한다고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뭐야? 노론들이 계승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왕실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겠니? 뭔 개소리니? 그래서 닥쳐라. 우리 왕실이 계승할 거야. 그래서 큰 은혜에 보답한다. 뭐라고요? 대보단. 어디 만든 거야? 창덕궁에.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되게 막 힘겨루게 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러다가 흥선대원군이라는 아주 패기 만만한 패기 쩌는 형이 나오지. 이 형 어떡할 까요? 그래요. 뭘 없애니까? 만동묘 없애는 거야. 이거는 아니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왕실의 제사는 충분한 거 아니야. 창덕궁궐에서. 니네가 뭔데? 꺼져. 없애. 하지만 대원군 잘리고 바로 다시 부활해. 됐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상대화, 탈성리학 경향. 17세기 후반부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얘기했죠. 성리학은 뭘 중요하다 그래서 사설을 중시한다 그랬잖아. 주자 중심 성리학을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하고 육경, 희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기.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냐면 원시육경이라고 하는 거야. 원시육경. 원시육경은 뭐라고요?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 공자, 맹자 이런 형님 있잖아. 걔네들이 유학을 발전시켰잖아. 그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유교 경제는 뭐야? 원시육경이야. 그건 무슨 말이야? 여러 번 얘기하는데, 자, 그 공자, 맹자 시대에 사상이 있는 거지. 이걸 그 시대에 재해석하는 거잖아, 후손들이. 그게 한나라, 당나라 때는 무슨 학이고? 훈구학인 거고. 송나라 때, 남송 때는 무슨 학인 거야? 성리학인 거지. 얘네들도 어떻게 한다고? 이걸 재해석한 거에 불과해, 그 시대에 맞춰서. 근데, 그러면 성리학이 지금 잘못됐다고 우기는 걸 성리학이 지금 해석이, 주자의 해석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In my opinion.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유학, 오리지널 유학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이 있으면 되게 쉽게 이해하는데 지금 보면 성경책에 대한 해석을 어때요? 교파마다 다르게 하니까 생각해봐. 무슨 교회, 감리교, 침례교회 뭐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볼 때 2단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신도가 야, 너는 2단이야. 왜? In my opinion.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신뢰도가 뚝 떨어질 거 아니야. 네가 2단이야. 사탄아 새끼야. 눌러가라. 이러고 막 안수기도 받고 죽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성경책에 가져와서 원래 성경을 가져와서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이 성경과는 다르지 않냐? 너의 해석은 틀렸다. 라고 말하면 설득력 있어 없어? 있지. 그 얘기야. 그래서 주자의 학설이 잘못되었다고 우길 때 In my opinion이 아니라 원시 육경의 토대를 두고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가 등 옛날 오리지널 유학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이야. 그게 누구라고요? 윤휴와 박세당이야. 윤휴는 서경덕 학풍의 영향을 받아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고요. 박세당도 양묘학과 노장사상. 자, 박세당 소론 그랬잖아. 소론을 뭐라 했어? 양묘학. 그지? 그리고 노장사상 영향을 받아 주자학설을 비판합니다. 그가 쓴 책이 뭐야? 사변록입니다. 사변록을 조설해서 사서, 특히 대학, 중용에서 주석에서 주자의 학설이 잘못됐다고 독자적 학설입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랬다 어떻게 합니까? 결과 윤휴와 박세당은 주자의 학문치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 노를 공격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라고까지만 외우세요. 정확히 말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박세당은 사문난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죽지는 않아. 몰렸던 거고 윤휴도 사문난적으로 몰린 거고 윤휴는 이제 경신왕국 때 죽잖아. 그리고 이제 사문난적. 윤휴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그래도 맞는데 박세당은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자, 윤휴 이리 보세요. 중요합니다. 호가 백호입니다. 그래서 백호요. 윤휴.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다 할 것인가.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패기전을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박세당. 그러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이 비록 하나지만 가닥은 천갈래 만갈래이니 이것은 이른바 한 가지 이치인데도 100가지 생각이 나고 귀결은 같으면 길이 다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런 사람을 사문난적으로 몰았다는 거에서 송시열과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사상이 경직되어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랑논쟁 봅니다. 배경.
호락 논쟁 옆에다 크게 써야 돼. 몇 세기? 18세기. 누구 내부에서? 노론 내부. 노론 내부니까 누구 학파야? 자, 배경, 성리학의 정통성과 성리학의 이기 논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상에 다시 한번 심성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내용, 18세기 이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호락 논쟁을 벌입니다. 여긴 되게 쉬워요. 호락 논쟁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운 사람 없겠지. 설마. 유명한 강이잖아. 낙동강 아니고 낙동간이야. 뭐 낙론. 낙론이 뭐라고요? 동론. 이거 뭐라고요? 이 간이 주장한 거야. 자, 이거 외우시면 돼. 낙동간 난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거 외우라고. 그럼 반대로 뭐냐면 호론, 이론, 한원진이야. 호이한인데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겠지. 이 두 사람은 권상하의 제자야. 나이도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비슷한 연배 권상하의 제자야. 권상하가 누구라고 했어 아까? 안 했나? 송시열의 제자야.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는 윤증이었지. 근데 윤증하고 갈라졌잖아. 그래서 이제 권상하라는 사람이 송시열의 수제자가 되는 거야. 학통을 계승하는 거야. 그래서 만동묘를 지은 것도 권상하가 송시열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만동묘를 지은 거거든. 그 권상하의 제자들 이간이라는 사람과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호락 논쟁이에요. 인간과 동물, 인물성 동일론 그래. 자, 사람과 동물이야. 본성이 같으냐, 완전 다르냐. 아주 같을 수 없으니까 거의 같으냐, 완전 다르냐 이거지. 그럼 이때 말하는 인간은 뭘 말하는 걸까? 이건 중화를 말하는 거겠지. 이건 뭐라고요? 인간, 동물은 뭐야 또? 오랑캐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인간은 또 뭐야? 양반을 말하는 거고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라고? 쌍놈을 말하는 거라고. 이게 왜 이런 논쟁이 생길까? 이유가 있겠지. 청나라가 무슨 족이야? 만주족이잖아. 생각해봐. 만주족인 청나라는 원래 출발이 뭐야? 오랑캐로 출발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 명나라를 먹었지. 그리고 이때 찌질할 때야 잘 나갈 때야. 우리가 속으로는 어때요? 북벌을 외쳤지만 실제로 뭐 한다고요? 44번 보내면서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자, 생각해봐. 우리 여기 있던 노량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뉴욕을 갔다고 생각해봐.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에이, 이런 미개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역시 오랑캐들이군 미개하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 아니야. 우와 어마어마한 이런 생각이 들겠지. 당시 청나라를 간 사신들이 어때요? 감동을 먹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뭔가 이상하지. 자기들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 분명히 오랑캐의 나라를 간다고. 무시할 준비를 딱 하고 주머니 손 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리스펙트하게 되고 이러고 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뭔가 지금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청나라가 이때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전 세계에서 아니 동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왜? 아직은 무슨 혁명 이전이니까.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그래서 유럽 애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동양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비단, 후추, 향료 이런 거 살라고 목숨 걸고 아주 막 큰 소리 치면서 무역도 안 해줘. 니네도 오랑캐니까 우리한테 조금 갖다 바치려. 그러면 우리가 무역을 좀 해줄게. 뭐 이런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있던 게 청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멘붕이 완전 첫 번째. 그래서 요거 중화 오랑캐는 사실은 원래 본질은 다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그럼 뭐예요? 오랑캐도 뭐가 될 수 있다면, 중화가 될 수 있다면. 뭔 소리야? 우리가 청나라한테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거지. 북벌이 아니라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된 거야. 북학을 할 수 있는 게 된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하나 더. 그리고 좀 대내적으로 좁혀볼까? 이건 세계사적으로 보는 거고. 대내적으로 좁혀보면 뭐냐면 18세기지. 신분제가 어때요? 막 흔들리고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번 계속 하는 거잖아. 농민 중에도 어떻게 하나? 부자 농민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돈 잘 벌고. 중인 중에도 역관 중에도 떼돈 버는 재벌 나타나고 막 이러지. 양관 중에도 막간 애들 막 나타나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러면 쌍놈과 양반의 본성이 완벽하게 다르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회 경제적 변동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 양반과 쌍놈의 본질이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로 가는 거야? 북학으로 가겠지. 대외적으로. 이거는 뭘로 갈까? 신분제 뭐야? 신분제가 의미 없다 이렇게 가겠지. 신분제 페이지 이런 주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맞아 배우자. 무슨 파? 북학파. 얘들을 기존의 성리학적 차별적 심리를 깨는 거지. 이것도 뭐야? 현실의 개혁을 두는 무슨 학이야? 실학이지. 실학 중에서 아까 중농은 배웠고
뭐야? 중상실학이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좀만 더 할까? 그러면 중상실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별로 다르지 않은 거지. 동론인 거지. 양반과 쌍놈 별로 다르지 않지. 중앙 오랑캐 별로 다르지 않지. 이게 시간 그러면 이제 19세기 되는 거야. 19세기 이제 이항선이 막 나타나잖아. 이항선이 막 나타나니까 서양 오랑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들도 우리보다 어때요? 배라든가 대포 훨씬 발전했으니까 뭐 하자?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문을 열자. 뭐라고요? 개화사상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개화사상으로 갈 때 징검다리가 된 게 19세기 초. 개화사상 19세기 중엽 넘어가야 되니까. 19세기 초에 이제 경험철학자 최한기, 이규경 이런 사람들이 그 개화사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북보를 그대로 고수하는 거지. 인물성 이론. 오랑캐는 오랑캐야. 그냥 쌍놈은 쌍놈이야.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오랑캐는 오랑캐일 뿐이야. 북보를 그냥 고수한 애들은 오랑캐 왔지. 서양 애들 그냥 오랑캐인 거지. 힘찬 오랑캐일 뿐이야. 뭐 하자? 위정 척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요. 낙동강 외우세요. 호랑 논쟁 배경 성리학의 정통 얘기했고요. 내용 얘기했고요. 호론 봅니다. 한원진 한 사람만 외우세요. 주장 인간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이론 이 기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이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은 충청도, 영양, 사람과 지금 구별하면서 화이론을 연결해서 청을 오랑캐, 개항을 정해서 위정척사. 청을 오랑캐로 보니까 자 이것 때문에 북벌이 나온 건 아니야. 북벌은 이미 17세기부터 있었잖아. 그럼 뭐라고 해? 북벌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북벌을 만다 고수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북벌 고수라고 쓰고요. 반면에 낙론은 대표자 이간, 딴 사람 됐고요. 이간만 여세요. 인간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보는 인물성 동론이고요. 사람과 사물은 귀하고 천함의 차이가 있지만 하늘이란 절대적인 관념을 쓰면 사람과 사물은 균등하다. 인물성 동론이야. 지금은 낙하, 서울일 때 낙론, 서울 동쪽 낙론, 서울일 때 서울이야. 영양, 사람과 우주 마음의 보편적인 질투가는 자연과학 정신이 담겨있고 청의 문을 정하는 북학 운동으로 연결되고 북학, 그리고 나중에 무슨 사상으로 이어진다? 개화 사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문제를 얻게 되면 율곡 이때 노론 내부의 논제니까 누구야? 율곡 이 직계 아니야 이쪽은. 그럼 율곡 이의 주장 중에서 이통 기국론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통 이는 뭐야? 두루 통한다. 이거 무슨 성이야? 보편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기는 국한된다는 무슨 성을 강조할 수 있어? 차별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 그래서 봐봐. 아까 호로는 무슨 성을 강조한다 그랬어?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야. 반면에 낙론은 뭐라고요? 이는 두루 통한다는 무슨 성을 강조하는 거야? 보편성.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노론 내부의 논쟁이니까 명심하라고. 이건 상대적인 비교를 했자.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비교인데 상대적인 비교했을 때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만 나중에 문제로 내가 다시 만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무슨 어떻게 내가 설명하는지 그때 보세요. 오른쪽에 송시열 연표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양묘학. 5분 안에 끝내죠. 양묘학의 수용 16세기 이미 앞에서 했잖아. 중종 때. 근데 무슨 성 강조하는 건데? 실천성 강조하는 건데 기억나죠? 이황 선생 이거 비판했다는 거 기억나요? 왕수인이 쓴 책을 전습록 변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확산본다. 17세기 전에 남원경, 이호, 이양복, 최명길.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최명길이죠. 이런 사람들에서 발전하는데 이수광 등에서 주목받습니다. 이황은 전습록 변을 통해서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양묘학은 이단이 되죠. 그래서 양주, 태양이 비칠 때는 낮에는 주자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몰래 왕수인의 양묘학을 공부하는 거야. 몰래. 각각 학파의 도통에서 탈락한 소의 그룹이 주요합니다. 학문으로보다는 마음을 생각하는 종교 차원을 이해했고요. 17세기 후반 누구야? 외웁니다. 누구라고요? 소론.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기 소론 이쪽이라고 다 설명한 겁니다. 18세기 이후에 양묘학을 학문으로 수용했고요. 서울 출신 소론들의 가학. 가학은 뭐야? 한 집안의 학문이라고. 그래서 가학입니다. 강화도 중심으로 개성, 서울, 충청도, 상하부의 중심지인 서해안 지방에서 호응하는데 자 어디 중심이야? 강화도. 왜? 두목이 누구야? 정제도야. 정제도가 원래 안산에 살다가 강화도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학파라고 하죠? 강화 학파라고 합니다. 이황의 양묘학 비판 보세요. 이 학문은 인의를 해치고 천하를 어쨌든 한마디로 이단 쓰레기다. 심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천하의 이는 내 마음에 있지 밖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마음을 보존하기 기르는 데 힘쓸 뿐 사물의 이를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물에 오륜과 같은 중요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불교가 무엇이다는가 어마어마한 비판이지. 양묘학은 뭐한데? 유학인데 결국 뭐야? 불교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불교가 같다는 건 뭐란 얘기야? 이단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 나와. 우리 성리학은 뭐야? 성, 즉, 리라고 해서 성리학이지.
양묘학 뭐라고요? 심즉리라고 해서 양묘학입니다. 그러면 성즉리와 심즉리를 여기서 논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미쳤지. 그건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철학자가 되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외웁니다. 성리학이니까 뭐야? 왜 그렇게 외워? 성리학이가 뭐야? 성즉리학. 그러면 양묘학은 약간 다르겠지. 뭐야? 심즉리학. 외우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양묘학과 성리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야. 성리학은 먼저 알아야지 후에 행할 수 있다. 뭐야? 선지후행이야. 그럼 뭘 강조하는가? 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양묘학은 알았다 손 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뭐야? 지행합일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뭘 강조하는가? 행을 강조하는 거야. 외우셔야 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리학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양묘학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대.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양지라고 하는 거야. 그 양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뭐야? 칩양지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 여기 엊그저께인가? 그 유치원 애들 막 버스 타고 수업 끝나고 오는 거 봤죠? 저 그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 왜냐면 아줌마가 차를 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더라고. 물론 지 아들이 귀한 건 알겠는데 아니,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앞에 버스 있고 옆 버스 있고 내가 나가는데 시야가 막혀가지고요. 나가는데 택시가 빵 하면서 간이 정말 지하실까지 뚝 떨어져. 내가 얼마나 소심해. 택시 아저씨 나한테 막 욕하고 막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 막 정말 막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린애가 한 4-5살 어린애가 여기 식당에서 1층 식당이잖아. 밥을 먹고 엄마는 밥 먹는데 정신으로 누룽지 끓고 먹고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저기 차도로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가 잘 가 이렇게 밀어주니?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가 위험해. 그리고 안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걸 학교에서 배우냐 이거야. 애기가 차도로 걸어가면 위험하니 반드시 안아서 드려야 돼. 이걸 배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 학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안고 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거라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 마음속,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험적인 이런 양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걸 알아가면 된다. 이게 무슨 학이야? 양명학이고. 성리학은 아니다. 다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선지후행.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몰라서 잘못하는 거고 양명학은 뭐라고요?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행합의를 무슨 성 강조한다? 실천성. 외웁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적 성격 봅니다. 심증리 외웁니다. 치양지 외웁니다. 그리고 지행합의. 밑에 사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왼쪽에 둘 다 중요합니다. 밑에 본문 사료와 왼쪽에 날개 사료 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읽고. 전부 다 무슨 학이라고요? 양명학이. 자, 강학파 중요하죠. 정제도입니다. 학문적 체계. 이 사람이 쓴 책이 존원 만물일체설입니다. 외웁니다. 학문적 체계를 갖추면서 양묘학이 사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주장 왕양명의 친민설을 수용하여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 밑줄 다 요 문장 통째로 옵니다. 왕양명의 친민설을 수용하여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한다. 요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신민설이냐 친민설이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거든요. 7급 하시는 오빠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제 페이지 뭐라고? 일반민을 도덕 실천. 자, 도덕 실천의 주체가 양반이 아니라는 거잖아. 일반민이라는 거잖아. 그럼 신분제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혁적인 사상이라는 얘기야. 강화학파. 18세기 정제도가 강화도를 옮겨 살면서 양묘학 영과 제자 양성에 힘써 강화학파를 하나의 학파를 이뤘고 계속 제자들이 정권의 소련인데 뭐야? 소론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들과 인척 중심으로 가학, 한 집안의 학문이야. 양묘학은 실학자의 영합시다. 강학파는 양묘학을 바탕으로 역사, 국어, 서화, 문학 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고 실학자들과도 소리학 교육을 받았고 국학자 그래서 한마리 위에 이건창, 박은식, 정인보 계승하는데 자 외웁니다. 박은식 뭐? 유교 구신론이 있어. 박은식은 1909년에 유교 구신론에서 썩어 빠진 성리학 말고 실천적인 무슨 학을 중심으로 양묘학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학을 개혁하자라고 대놓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인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강화학파 정리 잘 해놨어요. 자, 오른쪽에 요 표도 잘 납니다. 두목이 누구야? 정제도야. 두목은 정몽주 아니면 정제도죠. 그죠? 다 정씨들이야. 자, 정후일, 뭐, 이광명, 엄청 밝다. 이광사. 쭉 나오면 다 뭐야? 이시들이지. 한 집안의 학문이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가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중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 이광사. 써. 옆에다 써. 이광사형은요, 뒤에 나옵니다. 원교체. 원교 이광사라고 해서 원교체라는 글씨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국진체라고 합니다.
원교체를 다른 말로 동국진체라고 하는데 이 양반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추사 김정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만 알아요? 추사 김정이만 외우지. 왜? 추사 김정이는 노론이야. 원교는 소론이야. 당대는 둘이 쌍벽을 이룬다고 평가받았지만 추사만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추사 얘기는 시간 나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다음 이면백식 그 밑에 쭉 나오죠. 이시원, 시원하다, 이상하, 이지원, 이상기인데 마지막 이름이 되게 재밌어.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시. 야, 훌륭하시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 이광사 아들이 중요해. 이긍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긍이 뭐 했어? 그렇지. 연려실. 그게 호가 연려실이야. 그래서 연려실 기술. 무슨 책? 기사 본말책. 조선시대 정치, 문화, 야사 중심으로 정리한 게 기사 본말책. 이게 바로 이광사 아들 이긍익의 저술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학파라고요? 강화학파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나머지 쌀그리 정리해서 확실히 끝내고요. 이제 근현대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